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아솔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해 카페로 뛰어들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동생 민준의 생일 선물로 산 영화 티켓이 쥐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솔은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동생의 친구 아연이 민준의 방에서 나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마주쳤다. 그 순간 아솔의 가슴이 이상하게 요동쳤고 그 끌림은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아솔은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그녀의 삶은 늘 안정된 틀 안에서 흘러갔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라고 재촉했고 아솔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만남은 모든 것을 뒤집었다. 아연은 민준의 대학 친구로 22살의 활기찬 학생이었다. 그녀는 짧은 머리에 밝은 미소가 매력적이었고 민준과 함께 영화 보러 왔다가 갑자기 울며 나왔다. 언니, 민준이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솔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안아주었고 그 포옹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이상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지? 아솔은 스스로를 탓했다. 다음 날 아솔은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아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민준은 아연과 사귀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헤어진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안 맞아 라고만 대답했다. 아솔은 동생을 다그쳤지만 속으로는 아연이 걱정되었다. 저녁에 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아. 커피 한잔 할래? 아연은 바로 답했다. 네, 언니. 감사해요. 그들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아연은 여전히 슬퍼 보였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웃음이 나왔다. 아솔은 아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강인함에 끌렸다. 아연은 고아원 출신으로 스스로 학비를 벌며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민준 오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제가 부족했나 봐요. 아연의 말에 아솔은 아니야. 내가 왜 부족해? 너는 충분히 멋져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아연의 눈빛이 변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솔은 혼란스러웠다. 왜 아연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지?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다그쳤다. 이건 그냥 동정심일 뿐이야. 하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주, 민준의 생일 파티에서 아연을 다시 만났다. 파티는 집에서 열렸고 친구들이 모였다. 아연은 밝게 웃으며 왔지만 민준을 피하는 게 보였다. 아솔은 주방에서 아연을 도와 요리를 하며 가까워졌다. 언니, 요즘 제 마음이 이상해요. 아연이 속삭였다. 아솔은 나도 그래라고 대답할 뻔했다. 파티 중 민준이 술에 취해 아연에게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아솔은 화가 나서 동생을 말렸다. 그날 밤 아연을 집까지 데려다주며 아솔은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전율을 일으켰다. 아솔의 일상은 점점 변했다. 그녀는 아연과 자주 만나게 되었고 대화는 깊어졌다. 아연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저는 여자를 좋아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민준 오빠와 헤어진 거예요. 그 고백에 아솔은 충격받았다. 나도. 비슷한 기분이 들어 아솔의 말은 그녀 자신도 놀라게 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비밀스러운 만남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시작되었다. 부모님은 아솔에게 소개팅을 주선했고 그녀는 거부할 수 없었다. 결혼 안 하면 집에서 나가. 아버지의 말에 아솔은 괴로웠다. 아연과의 만남은 기쁨이지만 죄책감이 따랐다. 사회의 시선도 무서웠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LGBT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솔은 움츠러들었다. 한편 아연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그녀는 대학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친구들의 따돌림을 두려워했다. 아솔과의 관계는 그녀에게 힘을 주었지만 민준의 존재가 걸림돌이었다. 민준은 아연이 자신을 버린 이유를 알게 되자 화를 냈다. 언니, 아연이 이상한 애야. 조심해. 동생의 말에 아솔은 속으로 아팠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위험해졌다. 어느 날 공원에서 키스를 나누다 누군가 목격할 뻔했다. 아솔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이게 옳은 걸까? 그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그리고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아솔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아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아솔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아솔의 삶을 망칠까 두려웠다. 언니, 우리 그만할까? 아연의 말에 아솔은 안 되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압력은 커졌다. 부모님이 아솔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고 그녀는 메시지를 삭제해야 했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지만 그녀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알려지면 모든 게 끝날 터였다. 아솔은 밤마다 고민했다. 사랑을 선택하면 가족을 잃을까?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까? 이 갈등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아솔과 아연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숨겨진 긴장감이 쌓였다. 아솔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아연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로 바빴다. 두 사람은 주말에만 몰래 만나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민준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언니, 요즘 아연이랑 왜 자주 봐? 그 애 이상하다니까. 아솔은 그냥 친구야 라고 둘러댔지만 동생의 눈빛이 불편했다. 어느 날 민준이 아연에게 직접 물었다. 너 연니한테 뭐 하는 거야? 아연은 당황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갔다. 아솔의 가족은 더 강하게 압박했다. 어머니가 좋은 남자 소개해줄게. 내 나이 되면 결혼해야지 라고 말했다. 아솔은 소개팅에 나갔지만 마음이 없었다. 남자와의 데이트에서 아연만 생각났다. 미안해요. 그녀는 중간에 자리를 떴다. 집에 돌아와 아연에게 전화했다. 나 오늘 소개팅 갔어? 하지만 너밖에 안 보여. 아연은 언니, 나 때문에 힘들지 마. 가족이 중요하잖아. 그 말에 아솔은 울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기대가 그녀를 옥죄었다. TV에서 LGBT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부모님의 비난이 들렸다. 저런 애들은 정신병이야. 아솔은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아연의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대학 친구들이 그녀의 성 정체성을 의심했다. 아연아, 너 남자 안 사귀니? 이상하지. 아연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그녀는 아솔과의 사랑을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민준이 아연의 SNS를 뒤지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솔과 함께 찍은 사진이 숨겨진 앨범에 있었다. 민준은 화를 내며 아솔에게 따졌다. 언니, 이게 뭐야? 너 미쳤어. 아솔은 충격받아 말을 잃었다. 동생의 배신감 어린 눈빛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나 이 감정을 어떻게 해? 민준은 가족 망치지 마. 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아솔은 집을 나와 아연의 자취방으로 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울었다. 우리 어떻게 해? 아연의 물음에 아솔은 포기 못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음 날 부모님이 민준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아솔을 불렀다. 너 그런 애야? 어떻게 우리 집안에?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아솔은 무릎 꿇고 빌었다. 아빠, 제발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부모님은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아솔은 짐을 챙겨 나왔다.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직장 동료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아솔 씨, 레즈비언인가 봐. 그녀는 고립되었다. 아연은 아솔을 지키려 민준과 대면했다. 오빠, 언니를 사랑해. 미안해. 민준은 너 때문에 내 가족이 깨졌어. 라고 외쳤다. 아연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사랑을 위해 친구를 잃고 사회의 시선을 감수해야 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살며 버텼지만 경제적 압박이 왔다. 아솔은 승진을 포기해야 했고 아연은 아르바이트를 늘렸다.
언니, 나 때문에 아연의 말에 아솔은 아니야.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밤마다 아솔은 가족을 그리워했다. 사회적 압력은 더 세졌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친구들의 멀어짐. 아솔은 상담소를 찾았지만 한국 사회의 보수적 시선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다. 이게 잘못된 선택일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도덕적 딜레마가 소용돌이쳤다.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아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졸업 후 취업 면접에서 성 정체성을 숨겨야 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사람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아솔과 아연의 동거 생활은 처음엔 달콤했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아솔은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지만 피로가 쌓였다. 아연은 취업에 성공했지만 신입으로서의 스트레스가 컸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지만 작은 다툼이 생겼다. 언니, 가족 만나고 싶지 않아. 아연의 물음에 아솔은 생각하지 말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리웠다. 민주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아솔을 설득하려 애썼다. 언니, 돌아와. 그 애 버려. 하지만 아솔은 못해라고 말했다. 이 대립은 가족의 균열을 키웠다. 어머니는 울며 내 딸이 왜 그래? 라고 한탄했다. 아솔은 그 소식을 듣고 밤에 울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도덕이 그녀를 판단했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아솔아, 이해 못해. 정상적으로 살아. 그 말에 아솔은 상처받았다. 아연의 쪽에서도 갈등이 생겼다. 그녀의 과거 친구가 성 정체성을 퍼뜨렸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아연 씨, 여자 좋아하나 봐. 아연은 참았지만 한계에 다다랐다. 언니, 나 그만두고 싶어. 아솔은 버텨봐 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아연은 배신을 당했다. 민준이 아연의 회사에 연락해 소문을 냈다. 그 애는 이상해요. 아연은 상사에게 불려갔다.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흔들렸다. 아솔은 민준을 찾아가 따졌다. 왜 그래? 내가 왜? 민준은 언니가 잘못됐어. 라고 맞섰다. 이 대면은 감정의 폭발을 가져왔다. 아솔은 동생을 때릴 뻔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연에게 털어놓았다. 민준이가. 내 회사에. 아연은 충격받아 오빠가 왜? 라고 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버텼지만 신뢰의 금이 갔다. 아연은 언니, 나 때문에 가족 잃었어. 미안해. 아솔은 아니야. 내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LGBT 단체 행사에 참석하려 했지만 부모님이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아솔을 찾아와 부끄럽다 라고 소리쳤다. 아솔은 아빠, 저도 사람인데요 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는 아솔의 내적 깨달음을 가져왔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개인 생활이 문제야. 상사의 말에 아솔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아연도 변화했다. 그녀는 상담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언니, 우리 함께 싸워보자. 이 두 사람은 관계를 공개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위험했다. 한국의 보수적 문화에서 LGBT는 여전히 타부였다. 친구들의 배신, 가족의 거부. 아솔은 밤에 일기를 썼다. 사랑이 죄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해? 이 질문은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아솔과 아연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아솔은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수입이 불안정했다. 아연은 회사를 옮겼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아연 씨, 소문 들었어. 그녀는 참았지만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탱했지만 다툼이 잦아졌다. 언니,
왜 나한테 화풀이해? 아연의 말에 아솔은 미안, 피곤해서 라고 사과했다. 민준의 개입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아연을 찾아와 첫니를 놓아줘. 내가 문제야, 아연은 오빠, 사랑이 문제인가? 라고 반박했다. 이 대화는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집에서 부모님과 싸웠다. 언니를 인정해주세요. 하지만 부모님은 절대 안 돼, 라고 말했다. 민준은 갈등했다. 동생으로서 언니를 지키고 싶었지만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아솔은 가족과 재회하려 애썼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왔다. 아솔아, 내가 걱정되어 눈물의 대화였다. 아솔은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다. 이 순간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사회적 도전이 이어졌다. 두 사람은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로를 얻었다. 너희처럼 싸우는 커플 많아오.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다 비난을 받았다. 저런 애들 봐. 아솔은 화가 났지만 참았다. 아연은 언니, 무시해라고 말했다. 이 경험은 그들의 결속을 강화했다. 그러나 배신이 왔다. 아연의 옛 친구가 관계를 폭로했다. SNS에 사진이 올라왔다. 아연과 아솔, 레즈비언 커플, 소문이 퍼졌다. 아솔의 프리랜서 클라이언트가 취소되었다. 이미지 문제야. 아연은 직장에서 압박을 받았다. 두 사람은 위기에 처했다. 우리 헤어질까? 아연의 말에 아솔은 안 돼,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이 선택은 더 큰 대가를 요구했다. 최고조의 갈등 속에서 아솔과 아연은 결단을 내렸다. 그들은 관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솔은 블로그에 글을 썼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사랑을 숨기지 않겠어요.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난이 쏟아졌다. 정신 나갔어. 가족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다시 찾아와 취소해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아솔은 자빠, 이게 제3이에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중재하려 애썼다. 아솔아, 천천히. 민주는 변했다. 그는 언니의 글을 읽고 반성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주는 부모님을 설득했다. 언니를 받아주세요. 가족 모임이 열렸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아솔은 아연을 소개했다. 이 사람이 제 사랑이에요. 부모님은 처음엔 침묵했지만 어머니가 행복하면 돼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시간이 필요해라고 했다. 이 순간은 식탁에서의 화해였다. 사회적 변화도 왔다. 아솔의 글은 LGBT 커뮤니티에서 공유되었다.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아연은 직장에서 지지를 얻었다. 내가 용감해. 두 사람은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비난 메일, 따돌림. 아솔은 지게 될까야 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안정을 찾았다. 아솔은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얻었고 아연은 승진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민주는 아연을 친구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솔은 가끔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 선택이 옳았을까? 사랑은 승리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면하는 선택은 과연 옳은가?